네, 안녕하세요. 전인사입니다. 자, 오늘 원익 홀딩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와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뭐 오늘 마이너스 14%, 그리고 어제가 또 마이너스 14%, 그럼 거의 뭐 이틀 동안 마이너스 28%. 근데 그 전에도 빠진 게 있으니까 사실상 뭐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는 이제 하락이 나왔죠. 자, 일단 뭐 개인적인 바람은 거의 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많이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조금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좀 욕심을 부려서 아직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주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졌느냐, 그리고 뭐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일 거고, 어디까지 반등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이제 빠진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아니면 뭐 이제 어디까지 빠지고 언제 어디까지 급등할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진 원인, 그리고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에 관련된 전망에 관련된 대응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일단은 뭐 이제 지수에 대한 이제 폭락,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있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어쨌든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게 AI 관련된 거품론, AI 관련된 버블론 이런 내용들이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태로 첫 번째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OMC 연준이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뭐 정책 금리에 관련된 인하 가능성 후퇴 혹은 조금 느리게 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실망감 또 하락이 나왔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선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억만장자 투자자 이제 피터 틸 걔네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이제 틸 매크로 이제 지난 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AI 버블, AI 거품이라고 했는데 큰 손들이 위에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다 매도를 때렸다고? 뭐 차익 실현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진짜 AI 버블과 거품이 진짜인가? 지금 뭐 이제 기술주들, 그리고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이제 막 다른 데서도 막 다 이제 이렇게 실적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러한 불안감이 작용이 된 거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9일 정도에 발표 예정이고, 일단은 뭐 그런 거겠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어, 그러면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은 빠르게 반등이 될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지 않아,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야라고 하면은 한 번에 약간의 또 투매가 있다가 빠르게 반등은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불안감이 원인이 됐던 그러한 내용들,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재료라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이러한 우려감이 어쨌든 결과로 나오면 주가는 다시 빠르게 되돌아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뭐 개별적인 악재는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원익 홀딩스 개별적인 악재 뭐가 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원익 홀딩스에 관련된 이번 실적 발표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번에 원익 홀딩스가 나온 분기 보고서죠.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이게 가로, 만약에 이게 가로가 쳐져 있으면은 이게 적자인 거고, 한마디로 손실인 거고, 가로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흑자거든요. 근데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은 뭐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이제 34분기 이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35분기 이게 올해고, 근데 일단은 작년에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 뭐 한 109억, 이거는 이제 흑자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이에요, 이게. 근데 적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투매를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반대로 또 이제 분기 연결 순이익 이런 거는 오히려 적자에서 또 이제 크게 흑자로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잠깐 이렇게 적자 전환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원익 홀딩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오른 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로봇 관련주 대장주로 이제 지주사로서 오른 건데, 애초에 실적 때문에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 하락은 굉장히 조금 과하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바로 뭐 이제 뭐 유상증자를 때려야 된다던가 뭐 그 정도까지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을 보면 계속 이제 흑자였어요. 흑자였는데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원래 흑자였는데 순적자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게 문제고 근데 이제 올해 6월 달로 봐서 어쨌든 간에 이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들은 이제 흑자로 조금 전환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까지 뭐 많이 우려가 되고 심각하고 내년 뭐 이제 감사 시즌에 뭐 당장 뭐 큰 악재가 터지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조금 과합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이 왜 이렇게 과해졌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경보 단계라는 건 단기 과열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주의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 그리고 이제 투자 위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 주의 그리고 단기 과열 투자 경고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쉽게 가요. 뭐 원익 코딩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투자 위험까지 가는 종목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는 건 그만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섹터에서. 그리고 굉장히 바닥 대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고 다른 로봇 관련주가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원익 코딩스는 이만큼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위험 딱지를 단 거고. 근데 투자 경보가 투자 위험보다 더 높은 단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해제를 하고 합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수없이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 위험 딱지가 달렸을 때 제가 일단 전량 매도를 때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 위험을 해제가 돼. 그러면 이제 투자 경고가 달리죠. 근데 이 투자 경고도 같이 해제가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 위험까지 안 가고 투자 경고 딱지 달았을 때 이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할 때 투자 주의 딱지를 단 상태로 급등을 하던가요? 아니면 투자 주의를 해제하고 완전히 하얀색 된 상태에서 다시 급등을 하던가요? 대부분 여기에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투자 위험에서 투자 경고를 해제를 투자 위험에서 투자 경고로 이렇게 단계가 하향으로 됐을 때 투자 경고도 해제를 한다는 거야. 투자 경고를 해제하고 투자 주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가도 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이제 시기가 나오죠. 어떤 시기? 원익 코딩스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쯤일 거다라는 시기. 결과적으로 투자 경고까지 갔으며 여기서 다시 투자 위험 딱지 다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그럼 투자 경고도 해제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투자 경고에 관련된 해제 날짜가 보시면 11월 26일이거든요. 11월 2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투자 경고를 해제를 아마 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27일 날,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거다. 그럼 목요일에 투자 주의가 찍히겠죠. 그죠? 그리고 28일에도 또 똑같이 흐름을 가면 28일에는 투자 주의도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아, 원익 코딩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 지키는 시기고 저점을 다지는 자리고 결과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12월 달이 확률이 높겠다. 근데 12월 달 연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뭐 12월 말까지 가기보다는 뭐 초나 중순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한 번 더 주가를 띄우고 어느 정도 이제 세력들이 한 번 더 크게 차익 실현하거나 엑시트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투자 경고는 이변이 없는 한 해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번의 가격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그러면 11월 5일인데 여기죠. 그죠? 32,000원 곱하기 100%면 2배잖아요. 64,000원. 거기까지 갈 가능성 지금 상태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5일 전날은 11월 19일인데 이러한 구간부터 60%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60%는 뭐 상한가가 두 방이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반등이 지금 뭐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전에 세게 나온다. 그러면 최근 15일 종가는 최고가 딱 요거를 봐야 돼요. 그럼 최근 15일 종가는 최고가가 얼마일까요? 32,050원, 32,600원, 32,600원 한마디로 32,600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투자 경고를 해제하는 날이 올 때까지 한마디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만약에 32,600원 X 32,000원까지만 간다. 32,000원에서 3만원 구간까지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온다. V자 반등으로. 그래서 32,600원까지 전후 갔다. 여기서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32,600원 근처도 안 간다. 반등도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구나. 그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매물 소화를 했다가 급등이 나온 걸 기다려야겠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뭐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다가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아요. 하락이 나오면 반드시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혹은 하락이 나오면 아래에서 반드시 등락이 오가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락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그 흐름을 기다려야 돼요. 그 흐름을 이제 기다려야 되고 이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일부 한 건 맞아요. 근데 물량을 전부 다 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요. 그죠? 왜 어렵냐면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윗골에 달리면서 장대 음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이거는 터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띄우지 않고 아래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완전히 차익 실현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야? 이 정도의 거래량만큼 안 터졌죠. 그 말은 세력들 역시도 물량을 아직 다 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가격이 어디까지이고 그게 언제일지가 관건이죠. 그럼 우리가 반등 가능성이 있으면 어디 구간에서 다지고 반등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100개 100%가 있으면 이 중에서 최소한 60에서 한 80%? 그 정도 확률로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대부분이 반등선. 그쵸? 이 가격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면은 제가 반등선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까만 색깔 선이에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 채널에서 제가 이제 뭐 유료 멤버십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교육들도 이제 뭐 그러한 설정하는 방법들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이 반등선이 거의 대부분 중심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선이라는 건 상승의 시작 지점, 상승의 끝 부분, 거기에서 딱 중간 정도 되는 그 가격까지 대부분 조정을 해요. 그 가격까지 일단 뺀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가격까지 뺐다가 이 반등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깔짝깔짝깔짝 나오다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등선을 고의적으로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등락이 오가다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콜딩스에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 신규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뭐 고점에서 매도하고 재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구간에서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보다 일단 이러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횡보가 나오는지, 하락이 멈추고 좀 이렇게 물량을 받아먹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2만 원, 그죠? 2만 원에서 여기 구간이면은 반등선이랑 60일선이 거의 만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체크해보면 2만 원 선에서 대략적으로 19,000원 그 정도는 일단은 1차 지지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2만 원 구간에서 19,000원 이 사이가 일단 지지가 되는지 이가 지지가 된다라는 거 하락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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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횡보를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횡보를 하는지 그거를 일단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인데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 가격대 왔을 때 제가 한 번 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천서 구독자분들 위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정말로 이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얘기해요.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제발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원일 코딩스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평단가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상황들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원일 코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그죠? 처음에 매도를 했던 게 10월 27일 날 제가 아마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갔던 것 같아요. 체크해보면 몇 월 며칠이죠? 25년도 10월 27일입니다. 그때 제가 8분 17초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예 시장가로 전량 매도를 그냥 주문을 때립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 전부 다 전량 매도를 때렸을 거고 제가 다시 재매수 가격을 드렸어요. 근데 재매수를 할 때 제가 조건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수익금은 전부 다 빼라.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원익 홀딩스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근데 이게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난 게 4천만 원이죠. 그럼 내가 4천만 원을 그냥 예수금으로 하던가 저금을 하던가 다른 종목을 하던가 어쨌든 이 수익금은 빼고 최초 투자한 1,000만 원 대비해서 3분의 1만 일단 일자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마 제가 10월 30일 정도에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러면 여기
25년도 10월 30일, 그쵸? 그때도 제가 10월 30일 날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얼마에 매수 걸라고 말씀드렸죠? 2분 58초 재생.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1차 분할 매수는 우리는 여기다가 일단 걸어놓고 대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죠? 26,800원대부터 얼마? 25,600원. 이 가격을 우리가 1차 분할 매수로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도 써놓을게요. 평단가니까 26,800원에서 25,600원. 써놓으면 26,800원에서 뭐 25,600원 정도죠. 그쵸? 일단은 뭐 수익은 챙기고 최초 원금 대비 3분의 1만 비중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월 30일 날 찍었으니까 10월 30일이면 여기죠. 그쵸? 이날은 체결 안 됐고 다음 날에 저가 26,100원이 찍혔네요. 26,800원에서 25,600원 사이가 대략적으로 뭐 26,1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한 26,100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여기죠. 그쵸? 여기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 갔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 월 며칠에? 11월 13일 날 주가가 이렇게 다음 날에 저가 9%, 종가 6% 빠지기 전에 11월 13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5년도 11월 13일, 이거 제가 장중에 찍은 거거든요. 그쵸? 보면은 마이너스 1.23 돼 있죠. 여기 종가 보면은 마이너스 1.69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는 장중에 찍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거의 아마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오전 정도에 바로 얘기했을 건데, 이때 제가 딱 보면은 잠깐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시간이 뜨죠. 몇 시? 오전 11시 23분. 그때 제가 영상을 찍었네요. 이루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스크립트 잠깐 보면 1분 32초. 이때 제가 얘기합니다. 1분 32초부터 재생 한번 해볼게요. 애누름은 없어. 저는 한 가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뚝 떠오릅니다. 약간 싸한 생각이 떠올라.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물량을 많이 팔려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위로 뛰어서 팔아야 돼. 근데 저는 이런 부분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를 위로 뛰어서 팔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주가를 아예 이 자리까지 다시 하락을 시키고, 그쵸? 이 자리까지 하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차라리 주가를 또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 위에서 본인들이 찔끔찔끔 팔았던 이 위에서 또다시 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듯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일 코디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제가 갈까 해요. 어떤 매매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뭐 32,200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 그냥 때립니다. 절반 차익실로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단순한 그냥 우려였다. 그쵸? 급등을 한다. 그럼 남은 절반 그냥 최고가에 매도를 때리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싸한 부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려가 맞았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한번 거래량 없이 조정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때리면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봤던 이유가 여기서 계속 야금야금 애들이 팔더라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그죠? 분봉으로 보면은 거기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11월 13일 영상을. 그 제가 왜 싸한 생각이 드는지를 앞에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구간에서 애들이 야금야금 물량을 차익실을 하는 거야.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제가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자리였거든. 근데 주가를 올리지 않고 여기서 또 까짝까짝 파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싸해서 매도를 때렸던 거죠. 그쵸? 그럼 3분의 1의 매도에서 또 절반을 때렸으면 비중은 거의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지지가 되다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가 3분의 1에서 절반 차익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반 차익실을 했던 것만큼 다시 이 자리에서 재매수를 할 거예요. 그죠? 재매수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평단가가 여기에 있었고 또 여기에 있었고 절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 주가 띄우며 그 다음에 이제 원익 콜딩스를 전략 매도를 때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익 콜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가 정말 다행히 수익을 많이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로 챙겨드렸고 또 일부 매도했던 것도 또 절반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쌓은 부분들이 맞았다. 이게 뭐 저도 사실 이게 안 되길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역시나 제가 싸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젠베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젠베스도 이거 왠지 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베스도 제가 계속 여기서 얘기했어요. 뭐 6만 원에 팔아라. 싸다. 6만 원에 팔아라.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이거 왠지 팔아라.
한가 갖고 왔다. 근데 진짜 한가 가더라고. 그죠? 그래서 항상 싸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대응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어떤 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윗구간에서 저는 임원급들이 좀 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구간에서 임원급들 중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날짜가 11월 13일이죠. 그러면 1, 2, 3, 4, 5 아마 이제 5거래 이내에 매도를 했으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쵸? 아마 금요일 장 끝나고 혹은 내일 장 끝나고 누가 또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했던 매도를 했다고 이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체크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뭐 이제 여기 그쵸?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용환일 수도 있겠고 여기 뭐 호라이즌일 수도 있겠고 혹은 여기 뭐 임창민일 수도 있겠고 조남성 하여튼 이들 중에 누군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쵸? 계열 회사인 아마 여기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게 보는데 그거는 뭐 이제 금요일이면 체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이슈에 나왔을 때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선반영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지까지를 체크를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아무도 매도를 안 했어. 이 물량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다 이만큼 매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저점에서 다지고 다시 빠르게 이게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이 찍힐 때 3분의 1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그것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싸리 최초 원금 대비 3분의 1을 그냥 또다시 재매수해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채우는 그러한 전략을 조금 더 이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일단 뭐 상황을 봐서 영상을 조금 찍던가 진행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앞에 네이처스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습니다. 갖고 사정이 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 좀 터져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영상을 며칠 못 올렸는데 오늘 좀 이제 원일 코딩스나 네이처셀 두 개는 조금 이제 급한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찍은 거고 일단은 뭐 원일 코딩스 같은 경우도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찍을 건데 원일 코딩스도 일단은 뭐 상황을 봐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대부분이 물량을 좀 많이 안 가져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평단가가 생각보다 높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면 그것도 참고해서 제가 뭐 다음 영상 찍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서 제가 뭐 브리핑에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들 거예요. 원익 코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원익 코딩스를 제가 사실 뭐 이제 이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충분히 찍을 수 있었지만 안 찍었던 이유들은 일단은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랑 너무 오래된 주주분들이 많고 제 구독자분들이 많고 근데 원익 코딩스는 댓글에 그런 내용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싸하다. 제발 일부라도 매도하고 제발 매도하지 않고 했을 때 조롱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너가 무슨 뭐 뭣도 모르는 게 나댄다, 까분다. 여기서 당연히 5만 원까지 가는 건데 뭐 빠진다고 얘기하면서 막 헛소리 하지 마라, 찍지 말아라 이런 식의 또 이제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다고 얘기할 때는 계속 좋아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팔아라 일단 싸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저한테 적대적으로 돌아선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무조건 오른다라고 찍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빠진다라고도 찍지 않고 정말 이제 제 구독자가 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내용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익을 내가 수익 중이야. 이렇게 32,500원 갔을 때 내가 수익 중이야. 수익이 내가 한 80% 수익 중이야. 혹은 300% 수익 중이야. 이게 여러분들 수익 중이지만 수익이 아닌 거예요. 매도까지 해서 체결이 됐어야 그래야 수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익을 챙기고 가게끔 말씀을 드려요. 제 구독자분들한테.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내가 갑자기 더 갈 거로 나는 욕심을 부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매도를 하라고 해서 막 나는 이제 너를 이제 비난할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조금 이제 많이 이 영상을 찍는데 어쨌든 간에 뭐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면 영상을 찍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댓글을 달아놔요. 제가 계속 영상을 조금 객관적으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댓글을 이제 닫아놓고 찍어요. 댓글 아무도 못 쓰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댓글로라도 혹시라도 뭐 이러한 종목들 상담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이사님 뭐 이렇게 막 힘이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러한 것들에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냥 댓글을 잠시 열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또 뭐 다시 또 댓글을 닫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갖고 이제 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는 글들이 내가 여기서 싸하다고 했을 때 많이 쏟아졌는데 근데 일단은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물량을 매도를 안 했겠죠.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를 지지하고 저를 믿어주는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구간에서 전량 매도했을 거고 이러한 구간에서도 또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상 영상을 찍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한테는 저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게 사실상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내가 사실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듭니다라고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조금 내가 너무 우스워지는 것 같아서 자세한 사연을 밝히지 못하지만 그냥 뭐 이제 금요일이고 어제 월요일이고 영상을 못 찍은 게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큰 일이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찍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행히 금닥되기 전에 대응 영상은 제가 다행히 또 기가 막히게 찍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익 코딩스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당분간은 제 개인적인 일들이 조금 해결이 될 때까지는 뭐 하루에 많아봐야 영상을 한두 개 정도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리면 세 개, 옛날처럼 막 다섯 개에서 막 10개, 12개 이렇게는 올리기가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당분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최대한 개인적인 사정들과 이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좀 제 멘탈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 다시 열심히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수익을 줄 수 있도록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거는 내가 반드시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무조건 급등할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가세요. 막 세력들한테 설거지 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되게 싫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그거는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원일 코딩스는 여기서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내일이나 한 모레 일단은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빠지거나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 지지가 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금요일 정도에 영상을 또 원익 코딩스를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뭐 내일도 최대한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볼게요.